치매 걸린 엄마가 집에 불을 질렀어요. 충격적인 뉴스 화면이 깜빡입니다. 80대 노인이 치매로 인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 그 뒤로 이어지는 또 다른 소식들. 홀로 사는 노인 3일 만에 발견. 요양원 학대 사건 충격. 노인 고독사 해마다 증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72세 김영자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85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병원도 가지 않고 말이죠. 그녀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85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김영자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둘째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뒤로 자녀들은 할머니의 독립생활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죠. 진짜 위험한 건 준비되지 않은 독립생활이라는 걸.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실과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했죠. 샤워할 때 넘어질까봐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요. 낙상 사고는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욕실뿐만이 아니에요. 집안 전체를 새롭게 바꿨죠. 어두운 조명은 모두 밝은 LED로 교체했어요.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가는 길에는 센서 등을 달았더니 정말 편해요. 전에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니까 안심이 되죠. 집안 곳곳에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엌도 많이 바꿨어요. 무거운 그릇들은 모두 가벼운 것으로 교체했고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쉬운 위치로 옮겼죠. 의자도 하나 들여놓아서 요리할 때 앉아서 할 수 있게 했어요. 서서 오래 있으면 다리가 아프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1층 집으로 이사 온 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예전 집은 3층이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장보고 올라갈 때는 정말 고역이었죠.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1층으로 이사 왔어요. 출입구도 넓어서 훨씬 편하고요. 이렇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할머니의 자신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말대로 요양원이 편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안전의 문제를 넘어 할머니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집이 불편하니까 밖에서만 만났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집이 편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겨울철 낙상 사고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더 보강했고 제설제도 미리미리 준비해뒀죠. 창문 근처는 특히 춥고 결로가 생기기 쉬워서 단열 필름도 붙였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할머니는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해놓은 것들을 보고 배워간다니까요. 큰딸이 얼마 전에 자기도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요?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위험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나이에 집 고치느라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냐고. 전 이렇게 대답해요. 내 건강, 내 행복을 위한 투자인데 아깝지 않죠. 오히려 이게 진짜 보험이에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무조건 큰 돈 들여서 공사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편하고 안전한 집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행복한 노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할머니,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아침 일찍 공원에 나온 김영자 할머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달랐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단 한 번 오르는 것도 숨이 찼죠.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서는 할머니, 우리 같이 걸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한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서 중간에 자주 쉬어야 했죠. 그래도 손녀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가요. 하면서요. 점점 걷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 세 바퀴가 일상이 되었죠.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산책하면서 새소리도 듣고 꽃도 보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즐거워졌어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 프로그램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첫날 다른 분들이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는 걸 보고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이 할머니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요가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도 생겼어요.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죠.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먹는 것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입맛이 없다고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달걀도 먹고 두부나 생선도 자주 먹어요. 채소랑 과일도 꼭 챙기고요. 특히 할머니는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밤 10시면 졸립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건강검진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작년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골밀도도 좋아지고 근력도 늘었대요.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됐다고 하시면서 뭘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늙어서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저보고 엄마가 우리보다 더 젊다고 해요. 딸이 얼마 전에는 자기도 저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되네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조언을 해줍니다. 건강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꼭 즐거움을 찾으세요. 즐겁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건강한 마음에 행복이 깃든다는 걸요.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맞아. 요즘은 달라졌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던 모습, 나 때는 말이야라며 시작되는 긴 설교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자식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내 생각만 맞다고 우기고 있었더라고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7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그냥 듣기였죠. 할머니는 먼저 자식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바로 끊고 제 생각을 말했어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끝까지 들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제 의견을 꺼내면 한숨부터 쉬더니 이제는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특히 할머니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자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곤 해요. 엄마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냐면서요. 웃기지 않나요? 소통 방식의 변화는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무서운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가 친구처럼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보여주면 전에는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할머니도 좀 알려줘 하면서 같이 봐요. 지난번에는 손주가 유튜브 보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늘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내 말대로 해야 해, 내가 맞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자식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도 인정하니까 제 마음도 훨씬 더 여유로워졌어요. 이런 변화는 주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다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먼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자 씨는 말하기도 편하고 이해심도 많다고 하시면서 할머니는 이제 이웃들에게도 조언을 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을 열어야 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특히 할머니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들의 인생은 저들의 것이구나 하고요. 김영자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오히려 자식한테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욱 그래요. 하지만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해요. 그게 쉽진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죠. 이제 김영자 할머니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수시로 들르고 손주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웃들도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종종 방문하죠. 예전에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제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거든요.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어쩌면 이렇게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듣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엄마, 용돈 넣어놨어. 괜찮아. 이제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둘째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갑자기 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조금씩 준비해뒀단다. 할머니의 고백은 자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였죠.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월급의 10%를 떼어서 적금부터 시작했죠. 남편 몰래요. 그때는 남편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부모 용돈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할머니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개인연금도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와서 설명할 때는 정말 꼼꼼히 물어봤죠. 특히 의료비 보장이 되는 보험을 선택했어요.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제일 무서우니까요. 주식이나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하면 돈 번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욕심내지 않았어요.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형 펀드 정도만 했죠.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집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주택연금도 알아봤어요. 아직은 안 했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활용할 생각이에요. 집이 있으니까 그나마 든든하죠. 요즘은 주택연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너무 아끼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면 안 된다는 걸요. 실제로 할머니는 건강관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가 수업비, 운동복, 좋은 운동화. 이런 건 절대 아끼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런 지출이 나중에 의료비를 아끼는 길이더라고요.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요. 조금 비싸더라도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을 사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투자죠.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통신비는 실버 요금제로 바꾸고 필요 없는 보험은 정리했어요. 교통비도 경로우대로 아끼고 이런 작은 절약이 모이면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할머니는 특별한 즐거움도 누립니다.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제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줘요.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최고 라고 할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립은 할머니의 자존감도 높여주었습니다. 요양원 얘기가 나와도 당당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곳으로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특히 할머니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걱정 없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미리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 주변만 해도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게 미안해서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도구는 맞아요. 특히 나이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전 우리 자식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지금부터 준비해. 나중에는 늦어라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린 그림이야. 정말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손녀의 놀란 목소리에 김영자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83세에 처음 시작한 수채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도전이었죠. 1년 전만 해도 나는 그림이라곤 전혀 몰랐어. 연필로 동그라미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할머니의 도전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수채화 수업 포스터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죠. 내가 무슨 그림이야 하면서.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정말 떨렸어요. 다들 저보다 젊은 분들이었거든요. 손도 떨리고 붓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물감 번지는 것도 제대로 못 다뤘죠.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게 즐거웠어요. 특히 물감이 종이에 스며드는 걸 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매일 집에서도 연습했어요. 창밖에 나무도 그리고 식탁 위에 과일도 그리고 손주들이 와서는 할머니, 이제 화가 되셨어요. 하고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림은 단순한 취미 이상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울한 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특히 꽃을 그릴 때는 그 꽃이 된 것처럼 행복해요.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죠. 하지만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미소 짓는 걸 보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경험은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라는 걸. 그림 외에도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도 잘 다뤄요. 유튜브로 그림 강의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그린 그림도 공유하고, 처음에는 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덕분에 세상과의 소통도 넓어졌습니다. 온라인 그림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전국에 있는 분들과 서로 그림도 공유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이 이렇게 넓어질 줄 몰랐어요. 새로운 도전은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TV 보다가 잠들고 또 TV 보다가 잠들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루가 너무 짧아요. 그림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듣고 동호회 활동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특히 할머니는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려요.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라고요. 할머니의 다음 목표는 더 원대합니다. 90세에는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큰 꿈이죠? 하지만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새로운 걸 배울까? 이런 할머니를 보며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절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해요. 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우리한테 진정한 나이 들매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여유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배움의 연속이에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다고요. 실패가 걱정된다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매일 아침 김영자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달랐어요. 매일 불안했죠. 이제 나도 요양원에 가야 하나.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오후에는 그림도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워요.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밝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다음 주 전시회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손주들이 온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려고요. 특히 할머니는 자신의 공간을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안전바도 설치하고, 조명도 밝게 해놓고, 이렇게 제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식들도 이제는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준비도 할머니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서 든든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과거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미래가 기대돼요.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영자 씨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런 말 들으면 제가 더 행복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85세의 김영자 할머니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요. 준비하고 도전하고 변화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김영자 할머니처럼 활기찬 삶을 사는 모습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영자 할머니의 일상을 더 자세히 담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하루 일과와 건강관리 비법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김영자 할머니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